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가격 비율, 이더 BTC 차트에 주목하는 시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몇몇 트레이더들은 이 차트에서 이더리움 주도의 강세장 신호를 포착했다, 이런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8월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을 때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분석가는 이더리움의 고점 돌파 사실만으로도 알트코인 강세장이 임박했거나 이미 시작됐을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왔을 당시에는 바이낸스 코인, 솔라나 이런 주요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상승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분석도 비슷한데 이 K33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알트랠리와 비슷한 패턴을 최근 시장에서 발견했다라며 알트코인 상승이 임박했다라는 암시와 함께 새로운 알트 시즌 시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더리움이 곧 4,5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도달할 거라는,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전망과 함께 알트코인 전반에 걸친 높은 수익률 기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이더리움 주도로 알트 강세장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발이지 이렇게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XRP 투자자들이 흔히 갖는 기대처럼 이더리움만 올라가면 XRP도 따라오른다 라는 식의 단순 논리가 과연 통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상승이 알트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견인하는 건 맞지만 XRP는 별도의 트리거 없이는 그 흐름을 자동으로 추종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인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장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더리움이 급등해도 XRP는 제자리 걸음을 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반대로 전체 시장이 주춤한 국면에서도 XRP가 독자적인 호재를 통해서 혼자 날뛰는 그런 장면도 연출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XRP는 일본 주요 은행들과의 제휴 소식에 힘입어서 연초부터 상당한 반등세를 선보였었는데 정작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듯이 XRP는 개별 재료와 이 조건에 따라서 반응하는 이 조건부 스위치형 자산에 가깝다,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강세 가능성과 알트코인으로의 로테이션, 그리고 XRP의 별도 개별 움직임,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알트 시즌,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들이 주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시기를 의미합니다. 보통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선두에 서서 크게 오르고 난 뒤 일정 기간 횡보하거나 안정세에 접어들면 그 다음에는 자본이 이더리움 그리고 여러 알트코인들로 순환되는 현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갈아타는 그런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초점이 알트코인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금 이동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반복돼 왔던 전형적인 강세장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더 BTC 비율은 이런 알트 시즌을 예측하는 핵심 지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더 BTC 차트가 상승 전환한다라는 것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고, 이건 곧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숙련된 트레이더들은 이더 BTC 비율을 일종의 선행 인디케이터로 활용을 하면서 알트코인 랠리 가능성을 가늠하곤 합니다. 최근 이더 BTC 비율을 보면 과거 2021년 초 이후 처음으로 0.035에서 0.04 BTC 수준의 장기 지지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몇 년 만에 중요한 바닥으로 평가가 되는데 실제로 이 비율이 해당 지지선에서 힘있게 반등을 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면 이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되찾았다 라는 신호와 함께 알트코인 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조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변화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 시총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이 수치가
60% 이상에서 급락을 해서 이 40%대 이하로 떨어질 때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전개되곤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0%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쏠림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추세적으로 하락 반전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추가로 내려가서 이 40%대 진입을 시도한다라면 이건 시장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장 데이터도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1월 12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9% 수준으로 소폭 반등을 해서 비트코인에 관심이 집중됐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30% 수준에서 제자리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시중 자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아직 알트코인에 남아있긴 하지만 아직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급등 국면이 잦아들고 변동성이 완화되는 순간 이 잠재 자금이 알트코인 랠리로 전이될 여력이 충분하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알트 시즌의 조건을 짚어봤으니까 이 강세 로테이션 시나리오에서 고려해야 될 리스크 요인들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주도의 상승장이 온다라고 해도 자동방으로 모두가 싹 다 오르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시장 전환 국면에서는 긍정 시나리오와 부정 시나리오가 교차하기 때문에 투자 대응 전략을 수립할 때 이런 리스크를 미리미리 시나리오별로 점검하는 게 꽤나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이더리움 상승 초기 가장 먼저 염두에 둘 시나리오는 기대와 달리 전통적 의미의 알트 시즌이 아예 없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2025년 시장에서 우리는 그런 걸 비슷한 걸 경험을 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끝내 과거와 같은 광범위한 알트코인 불장은 등장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유명 분석가 벤자민 코엔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을 돌아보면서 알트 시즌이라는 게 결코 보장되는 이벤트가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자금 유입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았고 기관 자금도 비트코인에 집중이 되면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대비 계속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XRP 역시 연초에 반짝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해 버렸고 7월에 소송 호재로 3.6달러 뚫어내긴 했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인 조정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의 포모, 이 광풍 없이는 알트코인들이 순환 상승의 모멘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컨대 이더리움이 오른다라고 자동방으로 알트가 싹 다 따라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전과는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는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알트 시즌의 양상 변화에 따른 리스크입니다. 과거 사이클에서는 올라갈 코인 싹 다 올라간다 라는 방식으로 대다수 알트코인들이 마치 무슨 번호표 들고 순서가 있는 것처럼 동반 폭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2021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자금 순환이 훨씬 선별적이고 엄격해지는 그런 추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작년 상황만 놓고 봐도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메이저 인프라 코인 이런 거나 아니면 실사용 내러티브가 완전 확실한 거 RWA, 토큰화, Gcash로 대비되는 프라이버시 이런 코인들은 두각을 나타낸 반면 이렇다 할 스토리가 없는 알트들은 소폭 상승하거나 아예 소외되거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스텔라 X 거래소의 CEO는 예전처럼 무분별한 투기 자금이 모든 알트에 들어오는 일은 드물고 이번 사이클의 알트 시즌은 훨씬 계산되고 선택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XRP 같은 대형 알트라도 뚜렷한 재료나 펀더멘털 개선 스토리가 없다면 시장 관심을 못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멘트입니다. 결국 알트 불장이 와도 모든 배가 뜨는 건 아니고 준비된 배만 뜰 수도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그래서 자신이 가진 알트코인이 그런 선택받는 흐름에
올라갈 만한, 올라탈 만한 그런 스토리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시장을 잘 모르는 초보자라면 일단 되도 않는 잡코인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게 나름의 전략이 될 수 있고, 탄탄한 메이저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안전빵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알트 시즌 진행 도중에도 돌발 위험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의 갑작스러운 변동성 확대 상황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랠리는 대개 비트코인이 조용할 때 무르익곤 했는데, 만약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세를 보이면 아직 피지 못한 알트 불꽃은 바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향후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중요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하락 쇼크가 온다라면 알트코인 시장은 대규모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강제 청산 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비트코인이 큰 조정을 받으면 알트코인 선물 시장 숏포지션이 늘어나면서 연쇄 청산으로 낙폭이 훨씬 커지는 그런 식입니다. 또 거시경제 변수도 간과할 수가 없고, 금리 인상기 등의 어떤 유동성 축소 국면이 펼쳐지기라도 한다라면 위험자산인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는 쉽게 식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더 빡세게 인하하지 않았고,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알트 시장이 2017년과 같은 폭발적인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슈퍼 사이클도 실패했고 알트 시즌 내러티브도 이번엔 실패했다, 이런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알트 시즌 도중에도 거시 지표나 비트코인 차트상의 이상 신호를 주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특유의 이 높은 변동성 때문에 상승 국면 후반에는 한순간에 거품이 꺼질 위험도 늘상 존재합니다. 2018년 1월 알트 시즌 말미에 갑작스럽게 규제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폭락장이 온 그런 사례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어서 XRP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XRP는 시총 상위권의 메이저 알트지만 가격 흐름과 강세 패턴 면에서 이더리움과는 사뭇 다른 특성을 보여왔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XRP는 조건부 스위치형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마치 스위치가 꺼져 있는 듯한 장기간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특정 트리거, 방아쇠 조건이 충족이 되면 스위치가 켜지듯이 가격이 폭발적으로 점프하는 그런 경향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그 특징이 상당히 두드러진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 말 불장 당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미 상승 사이클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에서 XRP는 뒤늦게 12월에서 1월 사이 단 몇 주 만에 10배 이상 폭등하며 후발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길게 횡보하던 자산이 한방에 시총 2위까지 오르면서 시장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2021년 사이에도 XRP는 SEC 소송 이슈로 엄청 짓눌렸지만 2021년 봄에 알트 붐이 잠깐 왔었던 그때 1.9달러까지 단기 급등을 연출했습니다. 또 2023년에는 SEC 소송에서 부분 승소 판결이 나온 직후에 하루 만에 가격이 2배 가까이 뛰어오르는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이처럼 XRP는 중간중간 한 방의 랠리가 있었고, 그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은 대개 중요한 호재 이슈나 기술적 돌파 요인들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신년 벽두에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 국면에 있을 때 XRP는 홀로 급등세를 보였는데 불과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25% 넘게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3% 가까이 하락해서 대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XRP를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만든 요인들을 보면 미국 미쓰비시 파이낸셜과 미즈호 은행과 리플의 제휴 소식, 그리고 리플사가 미국에서 은행 설립 인가를 조건부 승인받는 그런 소식 등이 연이어서 전해지면서 XRP에 대한 기관 수요 기대가 높아진 게 직접적인 촉매로 작용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온체인 데이터를 봐도 같은 기간 XRP 네트워크 거래량이 2주 동안 50% 이상 폭증했고 바이낸스 등 거래소의 XRP 보유 물량은 2년 만에 최저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 공급 쇼크가 올 만큼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서 잠기고 기관급 자금이 XRP로 흘러 들어온 겁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일본 은행들과의 파트너십 소식은 전통 금융권이 XRP를 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라며 소송 기간 동안 외면받던 XRP에 다시금 기관 자본이 유입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조건들이 맞물리며 XRP의 상관관계 스위치가 온 상태로 바뀐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동조화되던 평소와 달리 독자적인 펀더멘털에 따른 그런 랠리를 펼쳤던 겁니다. 반면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 XRP는 시장 흐름을 뒤쫓지 못하거나 심지어 역주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짚었듯이 2025년 상당 기간 동안 XRP는 뚜렷한 모멘텀을 얻지 못하고 상승분을 반납을 했는데 이건 소송 이슈의 불확실성이 상반기에 다시금 부각된 데다가 뚜렷한 신규 활용 사례 증가 소식이나 네트워크 발전 이슈가 부족했던 탓에 투자 자금이 XRP를 떠났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알트 시즌 자체가 무산된 환경에서는 XRP 같은 대형 알트라도 힘을 쓰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경우 XRP의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로 설사 이더리움이 오르거나 비트코인이 강세여도 별다른 반응을 안 보이는 그런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현실적인 XRP 투자 전략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 단계의 체크리스트로 지금 상황을 점검을 하고 시나리오에 맞게 대응하는 겁니다. 이 3단계 시나리오를 통과하면 비로소 XRP에 대한 비중 확대 아니면 공격적인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거고 그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관망하거나 기초 포지션만 유지하는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알트코인 시장 전체 환경 점검입니다. 여기에는 이더 BTC 비율의 방향성,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 그리고 시장 심리, 유동성 지표 등이 싹 다 포함됩니다. 앞서 짚었듯 이더 BTC 비율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면 이건 알트판의 순풍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이더 BTC 비율이 뚜렷한 저점을 찍고 올라서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가령 0.04 BTC 부근의 장기 지지선을 잘 확인을 하고 이더 BTC가 반등 중이라면 일단 파란불 하나 켜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미넌스 차트가 잠깐 꺾이면서 50% 밑으로 내려온다라면 시장 자금이 비트코인 체제에서 이탈해서 알트로 분산되는 초기 시그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뉴스나 데이터상으로 알트코인 거래 증가, 신규 알트 관련 자금 유입 소식이 들려오는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비트코인 상승세 일단락, 이더리움과 주요 알트로 투자 자금 이동, 이런 헤드라인이나 온체인 데이터에서 알트로의 자금 흐름 가시화 이런 것 등이 또 의미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환경도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고 유동성이 더 풀리는 분위기라면 훨씬 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금리, 강달러 상황이라면 알트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XRP의 상대적인 퍼포먼스 점검입니다. 쉬운 방법으로는 XRP BTC 차트나 XRP 이더 차트를 보면 됩니다. 알트 시즌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해도 자금이 XRP까지 흘러 들어오려면 XRP가 다른 메이저 알트 대비 두각을 나타낼 조짐을 보여야 됩니다. 이를테면 XRP 이더 비율이 긴 약세를 딛고 반등한다라거나 XRP BTC 차트가 중요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야 될 겁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XRP는 2025년 하반기 내내 비트코인 대비 약세를 면치 못했지만 올해 신년 들어서서 XRP BTC 비율이 반전 상승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앞서 짚었던 일본 은행과의 제휴 호재가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이런 상대적 강세 신호는 상당히 중요할 텐데,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주도한다라고 해도 XRP 같은 종목이 자신만의 탄력을 받지 못하면 후발주자로서 성과가 미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XRP 이더 비율이 최근 몇 달 고점을 돌파한다라거나 XRP BTC가 주요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해서 상대적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표가 개선되기 시작하면 이건 곧 기관이나 고래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등에서 XRP로 일부 자금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XRP 가격 그 자체의 추세 전환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XRP 차트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장기 저항선이나 중요 가격대 돌파 여부를 살피는 그런 과정입니다. XRP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3달러에서 3.5달러 여기가 역사적으로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2018년 기록한 최고가가 3.8달러 수준인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3.8달러 부근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작년 소송 종료 호재로 3.66달러까지 올랐었지만 그 뒤에 3달러 위에서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은 XRP가 확실하게 3달러 문턱을 넘어서고 완벽하게 지지를 받는 그 순간 판이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실제 시장 구조를 보면 3달러 부근의 엄청난 매물대와 더불어서 이 숏포지션 물량도 누적돼 있습니다. 크립토 미디어 보도 내용을 보면 일부 트레이더들은 XRP가 3달러에 다시 도달하려면 대규모 숏포지션 강제 청산이 촉발이 돼서 가격이 단숨에 폭등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짚어봤던 것들을 싹 다 때려박아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A는 이더리움이 예상대로 강세장을 이끌고 알트 시즌이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XRP는 3단계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통과하면서 서서히 시동을 걸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시장의 환경이라는 필요 조건 위에 XRP만의 트리거라는 충분 조건까지 갖춰지면 XRP도 뒤늦게라도 거대한 랠리에 합류할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앞서 짚었던 것처럼 몇 가지 신호들을 체크하면서 기술적 돌파 지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겁니다. 특히 3달러 돌파 지지까지 현실화가 된다면 몇 년 동안 움츠려 있었던 XRP가 이 장기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A에서는 시장의 순풍에 XRP 돛을 펼치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더리움 주도 장세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알트 시즌 자체가 지연되는 아주 짜증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XRP의 대기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XRP 홀더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짜증나 미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앞서 짚었듯이 억지로 또 이게 그런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이더리움 강세장이 무산되는 환경에서는 XRP 역시 큰 움직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략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또 실망할 건 또 없는 게 시나리오 B에서는 오히려 더 긴 안목으로 XRP의 잠재적인 가치에 집중하면서 다시 찾아오게 될 기회를 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XRP 기반 국제송금 확대, XRP 관련 ETF 지속 유입, 이런 즉각적인 호재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호재들은 언제든 또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카드가 나오고 시장 사이클까지 맞아 떨어진다라면 XRP는 시나리오 B의 긴 침묵을 깨고도 폭발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이런 마음으로 멘탈 잘 다스리면서 펀더멘털 변화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이 상황을 또 인내해야 될 텐데, 이런 상황은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더리움이 모처럼 또 의미 있는 강세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XRP도 함께 알트 대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이번엔 조금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XRP 투자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막연한 연동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더리움 가니까 XRP도 곧 갈 거다, 이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지금까지 짚어본 것처럼
환경과 조건의 체크리스트들을 하나씩 따져보면서 냉정하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이게 말이 쉽지 이런 거 일일이 다 체크하기도 쉬운 일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만 잘 챙겨도 쓸데없이 뇌동매매를 하거나 막연한 희망회로만을 주구장창 돌리는 그 정도 상황은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스탠스 잘 견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